일단은 우리가 원이 뭐예요? 원. 이 원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동그라미야? 동그라미야? 뭐예요, 그러면? 동그라미는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하는 말이고, 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있으면 한 점으로부터, 원위의 모든 점까지는 거리가 같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평면 위의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쭉 연결했을 때 생기는 도형을 원이라고 부르고, 자, 그러면 처음에 주어진 이 점을 뭐라고 불러요? 원의 중심이라고 부르죠. 그쵸? 그럼 중심에서 원 위에 한 점까지의 선분을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고, 자, 반지름을 보통 뭐라고 표시를 하냐면 R이라고 표현을 해요. 영어에서 반지름을 나타내는 첫 글자 R을 따가지고 와서 계산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직선을 좌표 평면에다 나타냈던 것처럼 원도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좌표 평면에다 나타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X축, 그 다음에 여기에 Y축이 이렇게 있고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해보고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원 위에 임의의 점을 우리가 X, Y라고 했을 때 A, B랑 X, Y 사이의 거리가 R로 일정하게 만드는 모든 X, Y들이 만족하는 식을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해요? A, B랑 X, Y 사이의 거리는 루트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으로 구하잖아요. 이게 뭐랑 똑같다고요? 항상 R로 일정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리가 R인 거니까. 근데 우리가 루트가 있으면 방정식을 쓰기가 불편하니까 양변을 제곱해서 뭐라고 쓴다고?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렇게 하면 중심이 A, B고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이제 항상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내져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6Y 더하기 1은 0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이거 전개하면 X에 관한 2차식이고 X의 그 2차함계수가 1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Y의 2차함계수가 1인 2차식이잖아요. 그럼 이거 전개해서 정리하면 이런 걸로 나오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온 것을 표준형이라고 해요. 왜 표준형이라고 한다? 2차 함수에서도 꼭지점 좌표와 모양 바로 알 수 있으면 표준형이라고 했잖아. 완전제곱식 나타낸 거를 다 풀어서 나타낸 거를 일반형이라 했고요. 얘는 이 식을 통해서 바로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 길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다 풀어져 있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일반형이라고 한다고요. 알겠어요? 그럼 일반형을 갖다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 그치, 시우야? 어떻게 바꾸냐? 2차 방정식에서 완전제곱식 이용해서 문제 풀이하는 거 배웠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먼저 x랑 y에 관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x제곱이랑 플러스 4x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놓고 또 y에 관한 2차식도 y제곱 마이너스 6y 한쪽으로 몰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상수항 1은 우변으로 옮겨서 마이너스 1이라고 일단 해놓고요. 그럼 양변에다 얼마 더 해야 되겠어? x제곱 더하기 4x면 완전제곱식 바꾸려면 4를 똑같이 양변에다가 더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y제곱 빼기 6y면 여기다 얼마 더해야 돼요? 9를 더해야 되는. 그래서 9를 똑같이 이렇게 더해주시고, 자, 이거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2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인수분해하면 y 빼기 3의 제곱인 거죠. 그래서 요 계산하면은 이제 12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원은 어떤 원이다? 중심의 좌표가 얘가 2랑 마이너스 3이니까 반대로 구호는 마이너스 2, 3이겠죠. 왜냐면 여기서도 x 빼기 a, y 빼기 b일 때 중심 좌표가 a, b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x에서 마이너스 2를 빼서 플러스 2가 됐을 거기 때문에 중심좌표 x좌표는 마이너스 2고 y좌표는 3이고 반지름 길이는 루트 12잖아요. 근데 이건 좀 간단히 해서 2 루트 3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일반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는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상수가 양수가 아니게 나왔어. 0보다 작거나 같은 수가 나와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을 해봤을 때 여기 우변에 나오는 상수항이 항상 0이랑 같아도 안 돼. 0보다 커야 되겠다라는. 그래야 원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됐어요? 그렇게 하시고, 거기 뭐 책에 나와 있듯이 이런 일반형으로 나타내는 그 도형 해가지고 중심좌표와 반지름 길이 구하는 게 공식처럼 나와 있어요. 그쵸? 그 공식을 외워야 될까? 뭐 외우지 마세요, 이거. 네? 이거 외워봤자 생각도 안 나고 자동으로 생각이 나게 만들어야 돼. 그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이런 이제 다 알더라도 하나하나씩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면서 하다 보면 보일 거예요. 공식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아 이게 중심좌표가 어디겠구나, 반지름 길이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라는 게 알 때가 올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 그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 함수에서도 추계방정식 바로 구하는 방법 외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치 시우야? 기억은 안 나겠지만 2차 함수에서 표준형 고쳐가지고 추계방정식 일일이 완전제곱식 고쳐가지고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니까 공통수학 원 하다 보니까 어째 그냥 식 보면 이제 아는 정도까지 와버렸잖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일부러 외운다고 해서 외워지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이렇게 하시고 여기 이제 뭐 좌표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이따가 문제 풀면서 보도록 하고요. 여기 69쪽에 필수 예제 2번 한번 봐보세요. 필수 예제 2번에 자,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A가 0,3이라고 주어져 있고 시우야 여기 봐 여기. 자, B가 4,12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좌표 평면에다 그려보면 0,3은 한 이 정도 있을 거고 4,1은 한 이 정도의 점 B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A랑 B를 선분으로 연결했을 때 이게 지름으로 하는 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 구하려면 원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흐려져 있다.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중심이 되는 거죠. 근데 중심 좌표가 어디예요? A랑 B의 중점이잖아요. 중점 좌표는 2분의 4, 2분의 이것도 4겠죠. 그죠? 왜냐면 1하고 3 사이에 중점이니까 3 더하기 1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심 좌표는 2,2예요. 자, 원의 중심이 2,2가 되는 거고, 반지름 길이 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AB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죠. AB의 길이 구하면 루트 4 빼기 0이니까 4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해서 계산하면 루트 16 더하기 4. 그래서 루트 20이잖아요. 그럼 루트 20이면 2가 이제, 아니 4가 밖으로 나와서 2 루트 5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반지름 길이는 얼마겠어요? 2 루트 5겠어요? 뭐라고 해야 돼? 반 나눠서, 지름의 길이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반 나눠서 루트 5가 이제 반지름 길이가 되는 거니까,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2,2니까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이고요. 는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루트 5의 제곱해서 5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이제 밑에 내려가서 3번 봐보시면, 3번에, 자, 중심이 y는 3x-5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두 점 1,2랑 5,-2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자, 중심이 y는 3x 빼기 5라는 직선 위에 있어. 그리고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식을 중심 좌표를 정확히 모르잖아요. 중심을 알아야 지금 저기도 원의 방정식도 구할 텐데, 그럼 중심 좌표를 x좌표를 한번 a라고 해보면 시우야, x좌표를 a라고 해보면 y좌표는 뭐겠어? 여기다 a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y는 3a 빼기 5. 이게 이제 중심의 좌표가 되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중심이 되고, 그러면 반지름 길이를 모르니까 반지름 길이를 그냥 r이라고 한번 해보게요. 그러면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이제 y에서 요거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y-3a 플러스 5의 제곱은 r의 제곱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가 1,2를 지난다고 했어. 그러면 x 대신에 1 넣고 y 대신에 2를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1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2-3a 더하기 5의 제곱이 지금 r의 제곱인 거고, 또 5,-1을 지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x에다가 5 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2 넣어가지고 5-a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 3a 더하기 5의 제곱은 r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첫 번째 거 이제 바로 전개해보게요. 1-a의 제곱은 a 빼기 1의 제곱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전개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이거 계산하면 2 더하기 5가 이제 7이니까 7 빼기 3a겠죠.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하면 9a의 제곱, 그 다음에 7, 3, 21이니까 마이너스 42a 더하기 49는 r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다 계산해보면 a의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고, 그 다음에 요게 마이너스 2 더하기 5면 3이니까 3 마이너스 3a잖아요. 그럼 제곱해서 전개하면은 9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a 더하기 9는 r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둘이 빼버려. 우리 연립 2차 방정식 배웠잖아요. 그쵸? 바로 빼버리면 a제곱 없어지고 9a제곱도 사라지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0a니까 8a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부터 계산하면 마이너스 42a 마이너스 18a면은 24a인가요? 마이너스 24a죠. 그 다음에 1 더하기 49는 50이고 50에서 34를 뺀 거죠. 그러면 더하기 16하고 r제곱 없어지니까 1은 0이 돼서, 그럼 이거는 뭐예요? 마이너스 16a는 마이너스 16이니까 a가 1이 되겠죠. 무슨 이해됐어? a가 1이 됐으면 둘 중에 하나의 식에다가 a 대신에 2를 대입해가지고 r 값도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정확히 구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4번 71쪽에 4번 보시면, 자, 이렇게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 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1,b고 반지름 길이가 3일 때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했어요. 일단 이것도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꿔줘야 되겠죠. 여기 보세요. 예?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바꿔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y의 제곱 더하기 8y는 0. 일단은 0이 아니라
A 이항에서 마이너스 A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다 얼마 더해? 1 더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요, 16을 똑같이 더해주면, 이거 인수분해해서 x 빼기 1의 제곱이고요. 요거 인수분해하면 y 더하기 4의 제곱이죠. 이렇게 해서, 이거 한 17 빼기 a가 되는 거니까, 중심 좌표는 어디예요? 그래서 1, 마이너스 4고, 그쵸? 그 다음에 반지름의 제곱이 17 빼기 a인데, 자, 1, 마이너스 4는 여기서 1, b랑 똑같다 했으니까 b는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아래 제곱이 17 마이너스 a인데 이 r 값이 3이라겠잖아요. 그래서 이게 9가 돼야 돼서 a는 뭐 8인가요? 그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6번에,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중심 좌표를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으면 처음에 배웠던 그 표준형 쓰는 방법을 이용하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딱 세 점만 주어져 있으니까 먼저 일반형으로 표현을 해놓고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시우야, 칠판을 봐. 자, 이렇게 해놓고 우선은 0,0을 지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x랑 y 대신에 전부 다 0을 대입하면 c가 얼마가 나와요? 0이 나오겠죠. 알겠어? c가 0이고 그 다음 2,2 지난다 했으니까 x에다 2 집어넣고 y에다 2 집어넣으면은 0이고, 그러면은 4 더하기 4 더하기 2a 더하기 2b가 0이 나와야 돼서, 그쵸? 그럼 이거 정리하면 8이고, 이 항은 마이너스 8이니까 2로 나눠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4겠죠. 이해됐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6 대입하면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4, y에다 6 대입하니까 36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6b는 0이 되겠죠. 그럼 이거 더하면 40이고,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3b가 42항일 때 마이너스 40인데 2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20이겠죠. 그러면 요거 둘이 연립해서 더하면 a 없어지고 b랑 3b 더하니까 4b는 마이너스 24 해가지고 b는 마이너스 6 하고 a는 뭐 2가 나올까요? 그렇게 a랑 b 구해서 최종적인 방정식은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그 다음에 a가 2였으니까 2x 마이너스 6, y는 0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무슨 말인지 됐어요?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8번 74쪽에 아까 얘기한 이제 좌표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인데, 우선 원이 좌표 접한다라는 게 뭐예요? 접한다. 원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직선이 이렇게 원과 한 점에서 만날 때, 여기 보세요. 한 점에서 만날 때 이거를 뭐라고 불러? 접한다고 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 직선은 원의 접선이라고 부르고 이 점을 원의 접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하면 이 반지름을 나타내는 선분은 반드시 접선하고 수직이 돼야 되죠. 그죠? 그리고 원 밖의 한 점에서 이 원에 그은 접선은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총 2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했을 때 여기도 이제 수직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보면 요거랑 서로 어쩐다는 거야? 합동이 된다는 거잖아요. 합동이기 때문에 여기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게 이제 접선의 성질인데, 나중에 가서 또 다음 단원에 접선의 방정식 하면서 정확하게 더 자세히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좌표축에 접한다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으면 X축에 접하는 원들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X축에 접할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여기 밑에 쪽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2, 4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3, 4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제각각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가 있냐면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그러니까 X축까지 한번을 이어봤을 때 이게 다 수직일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접점까지 연결하면 수직이에요, X축이랑. 그죠? 그러면 이 길이가 뭐랑 똑같겠어? 반지름인데 이 반지름이 뭐랑 똑같아?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들은 중심의 좌표가 a, b라고 했을 때 b라고 했을 때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그 반지름이 뭐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 중심의 y좌표가 지금 b잖아요. 그쵸? 그래서 1사분면이나 2사분면의 원이 이렇게 있으면 반지름 길이가 그냥 중심의 y좌표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사분면이나 4사분면에 있으면 중심의 y좌표가 음수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절대값이 이제 반지름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반지름은 이 네 가지 모두 원의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랑 똑같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상수함 반지름의 제곱으로 들어갈 것은 b의 제곱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것도 외우는 거 아니에요? 직접 다 그림 그려보면서 해봐야 돼. 자, 그리고 또 y축에 접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y축에 접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y축에 접하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쨌든 간에 얘네들도 그러니까 좌표축까지 이렇게 접선까지 이용하면 다 좌표축이랑 수직일 텐데 y축이랑 수직일 텐데 이 지금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랑 반지름이 똑같겠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일단은 a, b가 중심이라 했으면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이라 해놓고 반지름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중심의 x좌표. 그래서 a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x랑 y축에만 접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있죠. 그쵸? 둘 다 접하는 경우는 이렇게 그어봤을 때랑 이렇게 그어봤을 때 이 길이가 둘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름을 r이라 했을 때 이렇게 중심이 1, 4분면에 있으면 중심 좌표는 r, r이지 않겠어요? 이해됐어요? 만약에 이렇게 중심이 2, 4분면에 있어. 그러면 반지름이 r이라고 했을 때 일단 중심의 xy 좌표의 절대값은 둘 다 반지름이 r이야. 근데 x좌표는 중심의 x좌표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고 y좌표는 양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r, r이 된다는 거예요, 중심좌표가. 그 다음에 3, 4분면에 있을 때는 둘 다 음수잖아요. 그래서 중심좌표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 되는 거고.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원이 4, 4분면에 있을 때는 중심좌표가 x좌표가 양수고 y좌표가 음수니까 r, 마이너스 r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1, 4분면에 있을 때 두 좌표축 두 개 모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r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r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 4분면에 있는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r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되고 3, 4분면에 있을 때는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4, 4분면에 있을 때는 x 빼기 r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둘 다에 동시에 접할 때도 얘네들이랑 마찬가지로 그림을 일단 그려보고 정확한 중심 좌표의 부호를 정확히 판단을 하고 중심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방정식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 그냥 다 외워가지고는 안 돼. 문제 안 풀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 8번 봐보면
자, 8번은 2,4를 지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모두 구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2,4는 몇 사분면에 있어? 1사분면이죠. 그러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면은 그 원 자체는 항상 한 사분면만 지날 수 있잖아. 뭐 x축에만 접하거나 y축에만 접하면 사분면 여러 개를 걸칠 수 있는데 방금 했던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같은 경우는 한쪽에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개 중에 한 군데만 있을 수 있잖아. 뭐 여러 군데 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4를 지났으니까 일단 1사분면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림으로 그려보면 2,4는 이 정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 있을 건데 원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x, y축에 동시에 접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더 커져가지고 이거보다 훨씬 큰 원도 만들 수 있어요. 뭐냐면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원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대신에 중심 좌표는 반드시 뭐다? 반지를 그냥 R이라고 해보면 여기도 1사분면이니까 R, R이고 얘네 중심도 R, R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럼 R 값이 두 개가 나오겠죠? 원의 방정식 구해보면 X 빼기 R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R의 제곱은 R의 제곱인데 얘가 어디를 지난다? 2,4를 지난다 했죠? 그러면 X 대신에 2 넣고 2 빼기 R의 제곱 더하기 Y 대신에 2 넣어서 2 빼기 R의 제곱은 R의 제곱이죠. 그럼 이거 싹 다 전개해서 계산하면 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인데 똑같은 거니까 한번 두 배 해주면 되죠? 이게 R의 제곱이고. 자, 이 분배하고 R의 제곱 자변으로 이항하면 여기는 2R제곱에다가 R제곱 한번 빼니까 R의 제곱이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8R 그 다음에 더하기 8은 0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 R값 구할 수 있어? 인수분해 돼요? 안 되지. 아, 지금 우리 근데 숫자 잘못돼 있잖아. 내 말 안 해. 잘못했는데. 어디가 잘못된지 알아? 어디가 잘못됐어요? y에다가 4 집어넣어야 되는데 지금 2 집어넣었죠? 어쩐지 이상하더라. 4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전개하면 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에다가 더하기 r제곱 마이너스 8r 플러스 16이 r제곱이잖아요. 그러면 2r제곱에다 r제곱 한번 빼니까 그냥 r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8r에서 마이너스 12r 더하기 20은 0이죠. 그쵸? 그러면 인수분해 안 보여요. R 뭐라고? 응? 뭐랑 안 보여? 2랑 10이죠. R-10, R-2는 0에서 R 값은 2 또는 10이죠. 그래서 방정식은 뭐라고 세워요?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은 4 또는 x 빼기 10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0의 제곱은 1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됐어요? 네. 이렇게 하시고 9번도 한번 봐봅시다. 9번은 자, 점 P와 이 원 위의 점 Q에 대해서 선분 PQ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데 이것도 이제 정석대로 하려면 그림을 다 그려야 되겠죠. 그림 그려봅시다. X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4X죠. 그 다음에 Y의 제곱 마이너스 8Y는 마이너스 10이고요. 더하기 얼마요? 더하기 얼마? 4
여기다는 16이죠. 그래서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4의 제곱은 10이죠. 그래서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2,4고 반지름 길이가 루트 10이란 말이야. 그래서 원을 좀 그려보면 마이너스 2,4 한 요 정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반지름이 루트 10이면 원이 어느 정도, 한 요 정도 그려질까요? 그쵸? 원이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6,2면 한 요 정도 있겠죠? 그쵸? 그럼 이 점으로부터 이 원 위의 점까지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봐봐, 원의 중심을 이렇게 이었어요. 그 다음에 연장선을 쭉 그어서 여기 만나는 점까지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제일 가까운 점은 여기겠죠. 일직선으로 쭉 연결했을 때 이 길이가 제일 가까울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근데 제일 멀리 있는 점 뭐냐면 여기 위에 있는 이 위의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삼각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세 변 중에 제일 긴 변이 뭐겠어? 여기겠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아무리 길어도 얘보다는 어째?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원 밖에 한 점에서 이 원까지 거리, 원 위에 있는 이 위의 점까지 거리의 최대값은 이렇게 중심까지 연결한 성분에다가 반지름 한번 더한 게 최대값이고, 중심까지 연결한 성분에다가 반지름을 한번 뺀 게 최소값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최대값부터 구해주면 뭐가 되겠어요?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2,4고 여기가 6,2니까 일단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겠죠. 두 점 사이의 거리는 6 빼기 마이너스 2니까 8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2 빼기 4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해서 4겠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반지름을 한번 더해야 돼요. 그리고 최소값, 그럼 이거 계산하면 뭐야? 64 더하기 4니까 루트 68 더하기 루트 10이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뭐예요? 이 루트 68에다가 반지름을 한번 뺀 거겠죠.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둘이 곱할 수 있죠. 두수의 합과차의 곱이죠. 무슨 말인지 됐어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저기야. 네, 거기 76쪽에 마지막으로 이제 10번 가보시면 이것도 이제 좀 자주 나오는 유형이긴 한데, 자, 어떤 원을, 그러니까 어떤 원이 아니라 어떤 두 선분 A, B를, 응? 그러니까 어떤 두 점 A, B가 있는데 A, P의 길이와 B, P의 길이를 M 대 N이 되게끔 하는 점 P의 자취가 뭐냐, 이거를 물어봤을 때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수직선, 어떤 직선 위에 A랑 B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P라는 점은 AP 대 BP가 M 대 N이 되는 것은 일단 이 직선 위에 있으려면 A 대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넘어가서 뭐 외분하는 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만족시키는 애들은 뭐냐면 이 PQ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위에다 이렇게 해보네. 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좀 봐봅시다. 뭐라 했어요? 두 점 AB에 대해서 AP 대 BP가 2대 1이 되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선 P의 좌표를 X, Y라고 해놓고 X랑 Y 사이에 관계식을 구한 게 그게 도형의 방정식이죠. 자, 그러니까
먼저 AP 대 BP가 2대 1이려면 우리는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서로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AP의 길이랑 뭐랑 같다? 2 곱하기 BP의 길이가 서로 같다고 놓고 풀고, 우리가 그냥 길이 구하면은 루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해서 AP의 제곱의 값을 구해봤을 때 이것은 4 곱하기 BP의 제곱과 같다고 놓고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AP의 제곱은 뭐예요? x, y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까지 거리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이고, 이게 4bp면은 4 곱하기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여기도 4배에서 y 빼기 2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거 x에 관한 2차식, y에 관한 2차식, 이것도 x랑 y에 관한 각각의 2차식이잖아요? 그럼 정리해서 풀면 x랑 y에 관한 또 2차식이 나오기 때문에 얘네 결과는 1이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쵸? 어쨌든 이걸 전개해서 풀어주시면 x의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랑 또 y의 제곱 더하기 2y 플러스 1이랑 이것이 이거 전개했을 때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곱하기 4니까 마이너스 16x죠. 네, 더하기 16이고요. 4까지 같이 분배해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4y 제곱 마이너스 16y 더하기 16이죠. 이렇게 하고 얘네들을 그냥 전부 다 이쪽으로 다 이항을 시켜버리면 4x 제곱에서 x 제곱 빼니까 3x 제곱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x에다가 마이너스 2x 하니까 마이너스 18x, 그 다음에 16 빼기 1 하니까 더하기 15 더하기 4y 제곱 빼기 y 제곱이니까 3y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6y 또 빼기 2y니까 마이너스 18y, 그 다음에 16 빼기 1이니까 여기도 15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전부 다 3으로 나눠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6y 더하기 5는 0인데 이거 둘이 더해서 10이고요. 이항하고 그러면은 x 제곱 마이너스 6x에다가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6y 하고 얘가 마이너스 10이 되는 건데 여기다 얼마 더해요? 똑같이 9를 두 번씩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8이다. 이렇게 된다는 건데 결국엔 중심 좌표가 3,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2인 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 해가지고 이제 구하는 방법이 따로 있긴 한데 굳이 그것도 알 필요 없이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구하는 거 그렇게 좀 계산이 복잡할 뿐이지 막 어렵진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